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중국 매체 럭셔리 브랜드가 중국과 그 너머에서 승리하기 위해 K-POP 스타에 의존하는 이유란 제목의 기사와 K-POP에서 얼굴은 중요하다란 제목의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과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구실로 한알령이라는 실질적인 한국 연해산업 불매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한알령으로 한국의 한류산업은 중국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대의 BTS 중국 팬클럽을 가지고 있고 블랙핑크 또한 엄청난 규모의 중국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알령은 겉으로는 사드에 대한 대응이지만 중국 젊은이들이 한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중국을 쳐다보면 한알령이 전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증거를 중국 매체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휴먼 구찌와 인간 샤넬부터 두 개의 휴먼 디올과 루이비통의 파트너십까지 팝밴드 BTS와 함께 한국 슈퍼스타는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럭셔리 브랜드의 새 얼굴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아 고객과 G세대 모두를 확보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럭셔리 브랜드는 수십 년 동안 아름다운 모델로 대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브랜드의 대변인이 종종 40대, 50대 또는 그 이상의 할리우드 배우, 여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 또는 유명인이었습니다. 롤링스톤즈의 키스 리차드, 마이클 고르바초프,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무하마드 알리가 등장한 2000년대 중반 루이비통의 핵심가치 광고 캠페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지난 2년은 럭셔리의 초점을 아시아와 가장 과대포장된 G세대 트렌드인 K-POP으로 옮겼습니다. 이 유행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아름다움과 청소년 문화에 대한 집착으로 유명합니다. 내 몸은 내 자산, 내 성공은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명품 브랜드와 현지 젠지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성형외과 분야에서 세계 리더 중 하나입니다. 자기 이미지는 한국에서 가장 소중한 개인 투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가장 중요한 이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K-POP입니다.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놀라운 매력의 문화입니다. 블랙핑크는 2020년 전세계 팝밴드 1위였으며 미국이나 유럽 밴드가 이 타이틀을 보유하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새로운 세대가 다른 선호도와 훨씬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K-POP 밴드는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중국어 버전을 보유하고 있어 이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퍼스타를 포용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치품 시장인 중국과 한국에 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쇼핑의 중심지로서 명품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세계 최고의 명품 소비자가 서울에서 주말을 보내고 면세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강력한 국내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슈퍼스타를 수용하는 브랜드 목록은 셀린느, 프라다, 쇼메, MAC, 케빈 클라인, 불가리아와 같이 한국 음악가 연기 슈퍼스타의 매력을 활용한 브랜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우스 중 일부는 K-POP 슈퍼스타를 브랜드에 통합하는 것 이상입니다. 특히 구찌는 인간 구찌를 긴밀하게 통합했습니다. 그는 현대서울에서 열린 앤디 워홀 전시회와 예술과 패션이 유연하게 결합된 서울 대림미술관에서 열린 구찌의 No Space Just a Place 전시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카이의 구찌 테디베어 캡슐 컬렉션은 올해 거의 즉시 매진되었으며 전세계 젊은 청중에게 영감을 준 자아 발견에 관한 구찌 비디오에도 출연했습니다. 한편 블랙핑크의 제니는 일명 인간 샤넬로 아시아 전역에서 샤넬의 이미지를 젊고 성공적이며 역동적인 도시 아시아 여성과 확실하게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출연하여 그녀는 모든 상황에서 샤넬을 착용하여 브랜드가 특별한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캐주얼 또는 포멀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쇼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이름 중 하나의
G세트 라이프스타일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K-팝 슈퍼스타들이 최고의 럭셔리 하우스에 합류하면서 섹시함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섹시함이 도발의 전부였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브랜드들은 여유로움과 캐주얼한 우아함의 깊이와 예술성을 결합하여 열망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영감을 주는 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브랜드가 K-팝 트렌드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협업을 의미있고 브랜드 스토리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찌와 샤넬은 따라야 할 훌륭한 예입니다. 협업이 강제적이거나 부적합하다고 느껴진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명품 브랜드가 고객을 위한 극한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창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브랜드 자산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팝에서 얼굴은 중요하다란 제목의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나는 레딧에서 인기 없는 K-팝 의견을 보았고 그들은 K-팝에서 얼굴은 중요하지 않다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큰 거짓말입니다. K-팝의 아름다움은 중요하며 여러 번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멤버가 가장 덜 매력적인 구성원보다 더 많은 팬과 팬 선물을 받습니다. 많은 K-팝 팬들은 얼굴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음악이나 얼굴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K-팝 아이돌에 대한 평생의 주요 주제입니다. 이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현실적인 얼굴이 중요합니다.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보면 엄청난 재능을 가졌지만 데뷔를 하지 못한 연습생들이 많은데 공통점은 대부분 회사의 미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K-팝은 실력보다 외모가 중요한 제조업입니다. 달리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 어디선가 인용문이 생각나네요. 외모는 선물이지만 재능은 가르칠 수 있다. 네, 프로듀스 그룹 라인업만 보세요. 조작된 것들까지 세어봐도 모두 다 어떤 업계에 있든 외모는 음악에서 항상 중요했습니다. 못생긴 뮤지션은 어디에나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순전히 무지와 망상일 뿐입니다. 어디에도 못생긴 음악가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관한 경우에만 다소 사실입니다. 나는 역사상 못생긴 것으로 간주되었던 수많은 인기 있는 남성 가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못생긴 여성은 많지 않지만 매우 성공적인 못생긴 남성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남성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에드시런은 다소 못생겼고 그는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다는 것은 평범함을 허용하고 재능이 없더라도 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매우 재능이 있거나 놀라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채연이 3번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해야 했고 아이즈원의 다른 멤버들보다 분명히 압도적인 실력을 뽐냈을 때 마지막으로 아이즈원에 뽑힌 모습을 보고 있었다. 너무 동의합니다. 외모나 매력 있는 멤버로 편견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아름다움은 엄청난 경력 부스터 기간입니다. 나는 삶의 단순한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 없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지난번에도 이런 게시글이 등장했는데 어쩌면 단순하게 K-팝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지닌 게시글 같기도 합니다. 원초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연예 업계에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주목받고 개런티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시 원초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나라들이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실력과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연예산업이란 일반인보다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재능있고 조금 더 끼가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유는 일반인과 그들이 같다면 연예산업이 존재 이유가 없겠죠.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뭔가 K-팝에만 해당하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실소가 날 뿐입니다. 중국 또한 이와 같습니다. 문화란 눈에 보여서 장벽을 쌓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초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타국의 문화를 견제하고 자국의 문화를 왜곡해서 아무리 동북공정이나 문화공정을 한다고 해서 그 문화를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한류가 유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뻗어나가는 위력은 중국이 거액을 들여 선전하는 중국 문화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미래에는 중국의 입김이 한류에 스며들 수 없는 단단한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한류가 세상에 스며들며 더 단단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